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 자, 우리 교재는 10쪽인가요? 자, 언어와 국어, 언어에 대해서 이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거의 뭐 시험에도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가고 있는 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어디서 어떻게 또 우리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뜻을 특정한 음성으로 표현하자는 약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를 언어라고 할까? 이 고민을 좀 이제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저는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말티즈 되게 아주 약한 너무 여리여리한 존재를 키우는데 너무 작아요, 애가. 어쨌든 이제 그래서 되게 겁도 많고, 그래서 막 누가 배를 누르면은 막 그렇게 짖어요. 왈왈왈 막 짖어요. 네, 누가 왔어? 이러면서 막 심할 때는 막 하여간 되게 많이 짖는데, 우리가 그 강아지의 짖음을 언어라고 해요. 왈왈. 왈왈이 언어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개의 음성이다, 소리다, 뭐 요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뭔지는 우리는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가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소리라고 하는 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앉으세요, 책을 펼치세요, 뭐 이러한 말들, 그죠? 소리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 어떤 의미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의 짖음, 우리 집의 강아지의 그 짖음은 그냥 단순히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게 특별하게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다른 소리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특정한 뜻을 특정한 음성으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언어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생각,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이는 음성, 문자의 수단을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의 구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뒤에 나오는 나머지 내용들이 이해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언어의 종류에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음성 언어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문자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 쓰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혀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문자 언어는 오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쓰죠. 그래서 문자 언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 매체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댓글로서 여러분들이 좀 이불킥하는 그러한 댓글들을 좀 많이 남기죠. 악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막 선생님 뭐 저 따위를 가르쳐 이런 것들. 자, 농담이고. 그래서 이제 문자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보존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참 이것들을 사용을 할 때 좀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언어는 전달 범위가 좁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말을 심지어는 바로 옆에 있는 노량진역에서는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1층에서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간적인 어떤 그런 한계가 있고, 문자 언어 같은 경우는 제 교재는 제주도에 계시는 수험생들까지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책이. 그래서 이제 문자 언어, 즉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전달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달 내용은 음성 언어는 아무래도 비교적인 말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말로써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어서 좀 쉬운 말로 이제 될 수 있으면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다고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쉬운 말을 이렇게 말로 해줘야지, 또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들을 하면 듣는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자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음성 언어의 전달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직접 전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을 이렇게 강의를 나오는 것이
현장의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강세의 이런 목소리라든지 어떤 이런 기운들을 받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전달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음성언어의 보조 수단은 손짓, 몸짓, 표정, 억양, 어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강조를 해야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런 보조 수단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자 언어는 그림이나 도표, 뭐 문체, 표현 기법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잘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음성 언어는 이제 수정이 불가능하고 문자 언어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앞을 달더라 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좀 잘못했네 삭제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음성 언어 같은 경우는 말 한 번 우리가 잘못 뱉으면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이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좀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음성 언어 문자의 특징들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뭐 간단한 음성 언어 문자의 차이를 볼 수 없는 거 2011년도 구급 국회지 문제인데 사실 기본 강의에서 문제를 바로 이렇게 들이대는 강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문제 어떻게 풀립니까? 자, 음성 언어 문자 언어의 차이는 여러분 어때요? 서로 얼굴을 본다. 그 다음에 얼굴을 보고 하느냐 안 하느냐. 공간의 특성, 습득의 특성, 창조적 사용의 특성, 기억과 교정의 특성. 정답 몇 번일까요? 왜 4번이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음성 언어든지 문자 언어든지 모두 다 창조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음성 언어냐 문자 언어냐를 변별할 수는 없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1쪽이 되겠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언어의 기호성,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호라는 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다. 소리와 의미. 그쵸? 그래서 이제 소리와 아니면 또는 어떤 그런 형태. 그래서 언어는 일정한 의미, 내용을 어떻게 일정한 음성 또는 이 형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 그래서 이제 어떤 기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범주로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체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배열되거나 일정한 질서 아래 실현된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언어의 체계성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거의 시험에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 다 잘 맞힐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우리 국어의 문법 단위가 의문, 음절, 형태소, 단어, 어조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언어가 끝이 나면은 제일 처음부터 시작할 내용이 바로 의문론이에요, 여러분. 의문론 그다음에 의문론이 마무리가 되면 형태론, 자, 큰 범주로 이제 통사론, 뭐 그다음에 뭐 우리 문법 교재의 큰 틀은 사실은 요 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끝나면은 규범으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아직 이제 의문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언어에 대한 걸 살짝 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뭘까? 의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의문은 우리가 음소와 운소의 결합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음, 모음 이런 애들, 그렇죠?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거기에 뭐 억양, 소리, 장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 단어와 관련된 거를 우리가 이제 형태론이라고 하고요. 단어들이 모여서 여러분 뭐가 될까? 문장이 되죠. 그래서 문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통사론 시간에 배울 거고, 문장들이 모여서 어느 어떤 큰 어떤 대화 상황, 그렇죠? 담화로. 그래서 담화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크게 세 개 파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의문이 모이고 자음과 모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고 음절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그런 단어가 되고 형태소가 되고, 그렇죠? 어절을 이루고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어의 체계성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의성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 자자가 무슨 자자일까? 한자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제는 초시생분들은 선생님 거부감이 뭐 익숙치가 않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꾸 이 한자어가 무슨 뜻일까? 얘가 고유어일까 한자어일까?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하시면서 단어들을 보셔야 돼요. 이 자자는요 마음대로 자자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것, 예, 이런 뜻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모든 언어는 의미와 기호의 결합이지만 그 결합은 일정한 법칙의 필연적 산물이 아닌 자 언어 사용자의 약속에 의한 자의성. 그러니까 언어 사용자가 마음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자의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어떤 것을 지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국어로 사과할까? 자, 사과라고 하는 예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죠? 기초 영어예요, 여러분. 애플이. 그죠? 기초. 자, 이렇게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칭하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형태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이 하나의 지칭하는 대상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언어의 자율성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반드시 우리가 언어의 구조가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의미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자 소리와 그쵸 의미, 즉 형식과 의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 둘의 사이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거라면은 얘가 의미하는 것과 이것을 지칭하는 형식이 꼭 같아야 한단 말이죠. 각 나라별로. 근데 나라별로 각각 다른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나라 한국어를 쓰고 미국은 영어를 쓰고 그렇죠? 중국어를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들이 각각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언어의 자율성으로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지칭을 하는 것이 언어 필연적 산물이 아닌 그래서 모든 언어는 의미와 기호, 그러니까 의미와 기호 사이의 이 결합이 어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하면은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다 사과를 쓰든지 애플로만 썼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다양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필연적 산물이 아닌 언어 사용자의 자의성.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 언어에서 이제 지칭하는 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언어의 뭐라고 한다? 자의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자의성을 좀 어렵게 접근해서 어렵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말을 단어를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에 만약에 얘가 나오면 그것은 언어의 자의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우리 국어에서 이제 동음이의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음이요.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을 우리가 이제 동음이어라 그래요. 베베베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신체 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배가 있죠? 뭐 과일 먹는 과일 배가 있고 또 뭐 무슨 배가 있죠? 기관. 그러니까 바다 위에 뭐 강이나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 지칭하는 게 각각 다 다르죠. 근데 이제 형식은 어때요?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동음이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동음이어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언어의 무슨성 때문에 자의성 때문인 거예요.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와 형식 사이에 어떤 반드시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은 소리는 같은데 다른 것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언어의 역사성, 그러니까 역사성은 잠시 후에 우리가 할 건데 간단하게 말해서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변하죠. 그렇죠? 우리의 삶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죠?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변해야 근데 우리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의 신분은 수험생이지만 우리 내년은 뭐 될 거예요? 직장 그쵸? 공직에 나아갈 사람들이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예. 남들은 망상이야. 넌 공부도 안 하면서 상상만 그렇게 라고 누가 감히 날 비난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인데 내 삶은 나의 것.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삶이 변한다. 뭔가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역사성이 이제 그게 내용인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볼 건데 이 역사성 역시도 그러니까 변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러한 것에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선생님 역사성이랑 이제 자율성이랑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자율성은 어쨌든 요 내용들, 그러니까 형식과 의미 사이에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자율성인 거고, 역사성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성이니까 그거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자, 어쨌든 처음 들으신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자율성이기도 한데 뭐 여러 번 계속 강의를 할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자율성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언어의 사회성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의 사회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분들도 사회적 동물이죠. 여러분들이 땅에서 솟아나신 분 계세요? 선생님 저는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분 아니지, 알에서 태어난 것도 약간은 사회성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조할머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땅에서 팍 솟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의 20, 30대의 그 어떤 마음을 10대 20대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그 뭔가 세상의 어떤 중심은 나고, 그렇죠.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어떤 그런 존재 같고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 어떤 그런 존재.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러니까 제일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가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겪는 학교,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우리 인간들은 계속 해나가게 되죠. 여러분들 뭐 친구가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친구를 만날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저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나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러 오는 것도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관계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게 접근을 하니까 재미없는 거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들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운이 좋게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국어를 우리는 그쵸 제1 언어로 쓰고 있는, 모국어로 쓰고 있는 화자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화잖아요. 문화를 뭔가 수치처럼 정돈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것을 이것이다라고 뭔가 규정을 하고 해야 한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국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최근에 그 말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들 요즘은 더 심해졌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학생 식당, 뭐 요즘은 학관, 학생 식당, 학생회관 뭐 이렇게 막 말을 줄여서 하는. 그러니까 그렇구나 처음에는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뭐 가정통신문, 가통 온갖 걸 다 줄이더라고요. 아예 나중에 이제 그 초성만 쓰죠. 요즘은 그 말도 그래서 거의 이제 저 같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의사소통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언어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특성으로 규정하기에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어는 여러분, 이제 한국어를 잠시 후에 이제 오늘 뒷부분에서 같이 공부를 할 거지만, 세계에 많은 여러 언어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그나마 이렇게 규범화를 해놓고 정돈을 해놓은 유일한 언어가 우리 한국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립국어원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어느 정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일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언어 기관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언어를 돌아봐도 영어도 이렇게 문법을 성문화했고 규정을 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문법은 우리나라 화시킨 문법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프리토킹이 안 되시잖아.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적인 어떤 그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이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책상이라고 할게, 이걸 칠판이라고 할게, 이걸 분필이라고 합시다라고 한 거라는 거죠. 그게 언어의 사회성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뭐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는 그럼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사회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그 어떤 사회성에 어긋난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되세요? 제일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신 분 계세요? 예, 안 돼야 정상이에요. 예. 왜 선생님 왜 저는 안 될까? 절망할 필요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지금 다 바꿔버렸거든요. 제일 처음에 얘가 뭘 바꿨냐면 그가 침대를 그림으로 바꿨어요. 침대를 그림으로 바꿨어요. 진짜 할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떠서 그죠? 한참 동안 그림 속에 누워서 의자를 이제 뭘로 바꿨어요? 의자를 잠금종으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자라고 할게 침대라고 할게 약속한 거를 그림 자명종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을 하겠죠. 언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예.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가 왜 언어 생활을 할까? 인간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의사소통이 목적이에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요. 궁극적인 목적이. 근데 이제 이런 사회성에 어긋난 짓을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문제, 자, 그는 이제 책상을 양탄자라고 부르고 그는 그러니까 그는 아침에 그림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양탄자를 뭔 소린지 모르겠단 말이죠.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는 어떤 것, 언어의 어떤 특성을 어긋난 짓을 한 거예요. 사회성에 어긋난 짓을 해버렸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다음 어떤 것에 대한 특징을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 뭐가 될까? 사회성이라고 여러분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사회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성 한번 봅시다. 역사성. 모든 언어는 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 생성, 변화, 소멸을 겪는다.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 뭔가 와닿지가 않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아마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 뭐 10년대 문학도 마찬가지로 10년대 문학, 20년대 문학, 뭐 30년대 문학 각각 그 시기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기별로 다 다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어제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은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어제는 머리가 길었는데 오늘은 머리가 짧아져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제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오늘은 남자친구가 없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사람도 그렇죠? 예, 뭐 항상 늘 똑같을 수가 없죠. 항상 변하고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를 키워준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는 나의 어떤 그런 나의 존재를 있게 해준 그런 대상들도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늘 항상 공기처럼 있는 대상 같아 보이지만 그분들도 나이가 드시는 거고 예, 불변이 아닌 거예요. 늘 항상 그 자리에 왠지 있을 것만 같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어떤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다 좀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예. 뭔가 왠지 내 곁에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돌아보면 없어. 예. 내 곁에 계속 있을 것 같은 이 존재도 돌아보면 나이가 들고 막 어디가 아파. 막 그런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어도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시대와 환경에 따라 예, 만들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예, 그리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의미의 변천이 있는 단어들은 이제 주로 보통 우리가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뭐 어여쁘다. 이건 이제 중세국어 시기에 훈민정음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우리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여쁘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은 어여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쁘다라고 하는 말로 의미가 이제 달라진 거.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전에는 이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 사용이 되었던 단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단어라고 하는 것, 뭐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바뀌고 변화하는 것을 언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변하기 때문에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단 말이죠. 언어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형식과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한 두 분이 대답했는데 다른 분들도 다 이해를 다 하고 계시죠? 어려운가요? 빠른가요? 빠르지 않죠? 뭐 다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반드시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자의성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었고,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의미가 변하든, 그것도 형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형식이 변하든, 이것을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으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같이 우리가 살펴봤고, 형식의 변천, 거기 밑에 우리 교재 12쪽에 뭐 마음, 요렇게 이제 마음이 예전에는 이제 요렇게 표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 미음의 아래아의 반치음은 이제 요렇게 예전에 표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그렇게 표기를 하지 않고 요렇게 표기를 한다. 그러니까 표기상에도 이제 차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형식과 의미가 서로 이제 변한다라고 하는 거, 역사성이 그래서 자의성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고 정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언어의 분절성. 여러분 분이 여러분 이건 알겠지? 분이 무슨 분자예요? 맞아요. 네. 실망을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나누어진다라는 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을 이렇게 보면 계속 연속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와 나의 사랑, 그녀와 나의 사랑 연속될 것 같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이런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얘에 약간 이제 반대되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게 구체적인 걸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이지 않은 말들을 우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은 좀 말들이 어려운 거예요. 개념 설명이니까. 그렇죠? 분절성 밑에 사물이 특별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이를 구분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막연하잖아. 그게 이제 얘가 뭐냐면 무지개 12월 30일, 1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무지개를 몇 가지 색깔로 나누고 있죠? 맞아, 7가지 색깔, 그죠? 빨간색, 빨주노초, 파란보. 자, 7가지 색깔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빨간색과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그죠? 이 주황색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자, 빨간색과 주황색을 나눌 때, 자, 지금부터 바로 주황색이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빨간색이야. 이게 아니죠. 서서히 점점 빨간색이 옅어지면서 주황색으로 가까워지고, 그죠? 주황색이 서서히 옅어지면서 노란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는 뭐 12가지 색깔로 무지개색을 변별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또 5가지 색으로 무지개색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지개라든가 아니면 12월 31일을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해요? 그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죠. 그죠? 요때 뭐 해, 우리? 종각에 가서 종 치는 거 쳐다보고 있죠. 그죠?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구나 이러면서, 그죠? 저는 사실은 이제 강사도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강의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은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정말 안 좋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서 좋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늘 집에만 있어서, 그렇죠? 뭔가 조용히 보내는, 그러니까 그렇게 도시가 조용할 수가 없었죠. 그 시간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죠? 어쨌든 12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코로나여서 작년에는 종각에서 했나 행사를? 제 기억에는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고 그냥 몇몇 분들만 가서 이제 종각에 종을 쉬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그 2021년 12월 31일 요때가 지나고 2022년 1월 1일이 이렇게 이제 숫자를 바꾸고 보니까 뭔가 엄청나 보이죠. 해가 바뀌었다. 그렇죠? 해가 1년이 지났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1분 차이로 그 다음 해가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 지금부터 이제 22년이야 라고 딱 끊어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이 알아서 딱딱 끊어서 지금부터 그냥 22년으로 합시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연속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그죠? 이렇게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딱 우리가 끊어서 정리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이제 계속 연속되어 있는 것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을 언어의 무슨 성이라고 한다? 분절성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무지개와 그 다음에 송구영신 저 이제 그 마지막 해에 대한 어떤 시기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면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언어의 창조성이 나옵니다. 예, 창조성은 뭐 인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아보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혹시 결혼을 하시거나 아이가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아니면 예,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시면서 합격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남자분도 계셨고요. 예, 여자분도 계셨고 예, 두 분 다 자녀가 여자분은 한 분, 작년에 합격생이셨고요. 남자분은 이제 제주도의 그 지방직 합격을 하셨던 남자분이셨는데 그 인강으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합격을 하셨는데 아이가 둘이 있는 애기 아버지셨고 차석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뭐 어쨌든 예, 그래서 뭐 그런 제가 이제 이 예를 들었던 것들이 이해가 잘 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이제 그 합격생분은 제주도 사진을 막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인스타그램. 너무 행복했어요. 예,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창조성을 설명을 할 때 보통 이제 아니면 주변에 어린 조카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아기들이 크는 걸 보면은 제일 처음에 바로 애가 태어나자마자 고모 안녕, 이모 안녕 이래요? 삼촌 안녕? 이러지 않죠. 와, 그러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그죠? 그 귀여운 얼굴로 안녕 고모, 나 용돈 줘 이러면은 그죠? 근데 이제 보통의 아기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응애부터 시작을 해서 마마마 하다가 엄마도 바로 하지 않고 마마마마 하다가 엄마, 뭐 빠빠빠 하다가 아빠 이러다가 아빠하고 엄마 그다음에 하나의 단어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문장들이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언어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배우는 어떤 그런 과정도 어린 아이가 이렇게 언어를 습득하는 어떤 그런 모습과 유사하다. 그래서 언어의 창조성을 설명을 할 때 이제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빗대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창조성이다. 언어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기존의 단어를 다르게 배열하여 새로운 생각들을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만 했던 내 조카가 어느 날 또 놀러 갔더니 막 문장을 만들어내고 갑자기 그죠? 예, 뭐 삼촌 공부는 잘 되고 있어 막 이런 말들을 막 하면 예, 그렇죠. 그래서 언어의 창조성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창조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상성은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전에 관념적이다, 추상적이다에 반대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이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추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제 뭐 고등어, 꽁치, 명태, 갈치, 조기, 뱀장어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 뭐 물고기, 뭐 어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이게 이제 추상화된 단어들인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제 추상성을 참 어렵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뭔가 막연하게 좀 큰 범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추상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비슷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서로 다른 수많은 개체들을 같은 것으로 보고 한데 묶어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추상성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그 13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011년 서울시 교행 7급 기출인데 몇 년도에 몇 급에 출제되었는지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7급이나 뭐 9급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추상성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체적인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정답 몇 번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구체적인 것을 과일이라고 하는 말로 추상화시켜주고 있죠. 정답 1번입니다.
어리다는 어리석 때 이건 뭘까요, 여러분? 언어의 무슨 성? 그렇죠. 예, 의미가 변한다라고 하는 역사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3번 얘는 뭘까? 추상적인 관념까지 자유롭게 표현한다. 뭐 창조성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예, 창조성. 배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다이어이다. 얘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언어의 자의성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1번의 정답 1번이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도 예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3번 문제,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 교육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2013년 9급 국가지 기출된 문제네요. 예.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서, 의문을. 자,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 뭐예요? 쪼개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쪼갠다. 우리가 좀 전에 방금 했어요. 쪼갠다. 분절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성? 분절성. 이렇게 찾으면 돼요. 예. 밑에는 안 읽으면 좀 뭔가 아쉬우니까. 언어는 외부 세계를 반할 때 그로 반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어때요? 불연속적인 것으로 어떻게 끊어서 표현하는데, 아, 무지개 얘가 나왔어. 그러니까 답이 몇 번? 분절성.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2013년 9급 국가직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2019년 서울시 9급 2차 시험 문제였고, 보기의 사례와 보기 2의 언어의 특성을 잘못 짝지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방송은 석방에서 보도로. 자, 지금 뭐예요, 여러분? 포인트가 의미가 변했대요. 언어의 무슨 성? 그렇죠. 예, 역사처럼 변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다. 언어의 역사성이에요. 그러면은 가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가 돼야 돼요? 니은이네요. 1번은 맞네요. 지금 이제 잘못 짝지어진 것을 찾으라라고 했으니까. 나 봅시다.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꾼대요. 자,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 어디에 어긋난 짓을 한 거다? 사회성에 어긋난 짓을 한 거다.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 그렇죠. 리을. 얘도 맞네요. 자, 다 볼게요. 종이가 찢어졌어라고 하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라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 자, 얘는 여러분 무슨 성? 그렇죠. 창조성. 예, 얘는 창조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어디에 디귿으로 보면 되겠네요. 얘도 맞네. 그러면 얘가 틀렸네. 정답 4번인데. 자, 봅시다.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에서는, 오늘 영어에서는 today 어때요? 언어가 각기 다르게 형식으로 표현이 된다. 같은 의미인데 형식이 다르게 표현된다. 언어의 무슨 성? 그렇죠. 자의성. 예, 그래서 기억 규칙성이 아닌 거죠. 그죠? 만약에 규칙성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뭐 인간은 뭐 의문을 뭐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 단어들을 묶어서 문법적으로 옳은 말들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예가 있으면 체계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규칙성이나. 알겠죠?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으로 찾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번 첫 번째 시간에 언어와 국어 아주 간단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문제도 좀 푸니까 곧잘 풀리니까 2019년 그리고 이제 그 서방직이 국어 시험이 있을 때 서방직 국어가 작년, 재작년쯤에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특채 빼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근데 어쨌든 이 언어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곧잘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뭐 어떤 그런 특수 직렬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약간 이제 직렬별로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국어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직렬에 매몰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물론 이제 군무원이라든지 좀 성격이 좀 다른 시험도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서울시라든가 예전에 출제가 따로 되었던 그런 시험 문제들에서는 언어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가 그래도 2020년도까지는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2021년, 22년에는 언어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거의 나오지는 않았는데 또 모르죠. 내년에 또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에 또 뭐 언어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니 기출문제와 같이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방식은 이제 우리가 1교시를 했는데 개념 설명하고 관련된 문제 이렇게 같이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문제 풀리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에서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수업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좀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제가 교재도 그렇게 이제 편집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그 문제를 푸실 때도 뭐 다른 막 수능 문제 이런 것들 손댈 필요 없어요. 알겠죠? 시험에 나오는 것들,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년간의 최근에 10년간의 기출들이 우리 교재와 그 다음에 우리 기출 이후에 기출 강의를 통해서 싹 다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좀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